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주민입니다. 22대 총선 대구 경북 25개 선거구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텃밭에 국민추천제 지역구 발표를 최대한 늦추며 신중한 모습이었고 인물난을 겪은 민주당에서는 야권 연대 전략으로 후보를 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구 선거구도를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정리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지난주 막을 내린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3월 18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소율이 리포터.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사고 소식 있는데요. 선원로 선원공원 삼거리에서 용산 지하차도 내거리 방향, 선원공원 삼거리 100m 지난 지점 가장차리 차로입니다.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앞산 순환도로 상동교 방향으로는 대덕문화전당 앞에서 정체됩니다. 달구벌대로 감삼내거리에서 두류내거리 방향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도시고속도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남대구 나들목 진입하면서 차량이 증가합니다. 이어서 지정체 계속되고요. 봉동로 남구청 내거리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방향도 막히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살펴보면 침산교에서 중동교까지 역시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떨어져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건조특보 발효된 지역도 많아서 대기 매우 건조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1에서 17도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입니다. 또 아침까지는 경북 일부 지역에 황사도 나타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5.1도, 습도 59%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 달서구와 동구의 오랜 수건이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 떠올랐습니다. 달성군이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서 차량기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달서구와 동구는 물론이고 대구시까지 만족할 수 있는 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어떤 형태로 차량 기지를 가져오겠다는 건가요? 예,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난주 대구시 시장군수구청장 정책회의에서 월배 및 안심 차량기지 달성군 통합 이전을 홍준표 시장에게 건의했습니다. 달성군이 제안한 안은 월배와 안심 차량기지를 제2국가산단이 들어서는 달성군 옥포읍 일원에 통합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도시철도 현재 설화 명곡 방면 1호선 종점을 옥포까지 연장하는 한편 2개 정도의 역사와 차량기지를 신설하는 게 골자입니다. 기존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달서구와 동구의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건 물론이고요. 제2국가산단이 만들어지면 도시철도 이용 수요가 급증할 텐데 국가산단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네, 민원도 해결하고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근데 이런 제안이 나오면 늘 하게 되는 얘기가 비용 문제잖아요. 비용을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달성군은 민간 사업자가 차량 기지를 건설한 뒤 소유권을 대구시에 양도하고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면서 시로부터 건설 비용 등을 받는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월배와 안심 차량기지 매각 수익으로 도시철도 연장과 통합 차량기지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 재정 부담은 불필요하다는 게 달성군 설명입니다. 네, 차량기지 이전을 바라는 달서구나 동구는 환영하겠습니다. 예, 월배 차량기지 이전을 놓고 대립을 이어왔던 동구와 달서구는 달성군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월배 차량기지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 공약으로 애초 안심 차량기지로 통합 이전이 추진됐다가 동구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 대구시는 어떤 반응입니까? 예, 홍 시장은 일단 제안에는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구시 관계부처는 다만 이번 제안은 대구시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인 대구 산업단
대구 산업선 철도 예정 구간과 또 이번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구간이 중첩되는 문제도 해결 과제로 지목되는데요. 네. 시는 산단 내 역사 신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걸 대구 산업선으로 역을 신설할지 통합차량기지 이전 대가로 1호선 연결 역사를 만들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신청으로 사퇴론이 일었던 홍원하 경북대 총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기를 7달 정도 남긴 시점인데요. 홍 총장은 지난 14일 부총장 및 단과대 교수회 의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조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총장은 교수회에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후임 총장 선정 절차를 맞춰주기를 부탁하면서 대학 본부도 이를 지원하고 돕겠다고 했습니다. 또 새 총장이 선정되면 자녀 임기와 무관하게 인수인계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회는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교수평의회에서 총장 임기 단축과 총장 선거 조기 시행 안건을 표결합니다. 현재 차기 총장으로는 10명 안팎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경북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구 남구의 미군 부대 캠프워커 반환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어제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시내 미군 부지 96만 제곱미터 중 7%에 달하는 캠프워커 헬기장과 동편 활주로 6만 6천 제곱미터 부지가 반환을 마쳤습니다. 이 캠프워커 부지는 1921년 일본군 경비행장으로 조성된 뒤 국군 비행장과 미군 활주로 등 군사시설로 활용돼 왔으며 2002년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 협정으로 반환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반환 절차에 마침표를 찍었군요. 2020년 12월에 주한미군 지휘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부지 반환에 대한 최종 합의가 있었는데요. 이후 문화재 조사와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되면서 지난 12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된 겁니다. 대구시는 대구도서관, 3차 순환도로, 지하 공영주차장, 문화공원 등 다양한 반환 부지 개발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역 내 군부대 이전과 함께 미군 부대 통합 이전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작년 9월 국방부에 소요 제기를 했고 올해 안에 정식 과제 채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안에 이 미군 부대 통합 이전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볼까요? 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이름을 수성 알파시티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공원역은 2005년 2호선 개통 당시 인근에 대구 대공원이 조성되는 점을 고려해서 역명을 정했지만 주변 역세권 발전상과 지역 대표성을 역명에 반영하려면 수성 알파시티로 이름을 고쳤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는 역명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관할 수성구 의견 수렴과 시 지명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역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의 부흥을 이끌 이름으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간호사고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이 쉽지는 않으니까 1년만 하고 그만둬야지, 올해는 그만둬야지 하는데 그만두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요새는 전공의 파업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피해보고 있는데요. 수술도 미뤄지고 입원도 미뤄지고 있어요. 병원 내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전공의가 없어서 의사가 해야 되는 의료행위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걸 간호사들이 대신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동료 간호사들 말 들어보면 지금 저희 병원 말고도 전체적으로 대리 처방까지도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처방이 없으면 환자분들한테 약을 못 주니까 저희도 불편하고 환자분들도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작년에 간호법 제정이 무산됐는데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얘기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간호사 입장에선 솔직히 속상하죠. 저희는 항상 묵묵히 일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도 지금도 간호사들은 항상 환자 옆에 있는데 저희도 사실 많이 힘들죠. 환자분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간호사들의 처우도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이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 경북의 25개 지역구, 국민의힘과 민주당 제3시대까지 이 대진표가 나왔는데요.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가장 늦게 지역구 후보 정해진 곳 국민의힘 구미을이죠. 그렇습니다. 4명이 대결을 했습니다. 네. 구미시을 초선인 현역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결선을 치렀는데 결선. 강명구 전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복심으로 통합니다. 가산점이 없이 이제 대결이 됐는데 네. 결과는 강 전 비서관이 화려하게 이겼습니다. 현역인 김영식 의원이 패배를 했고요. 야권 후보로는 김영권 전 국회의원이 이제 공천을 확정 지은 바가 있습니다. 장세용 전 구미시장을 꺾고 공천을 확정 지은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이 국민추천제로 진행했던 지역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현역인 유성걸, 양금희 의원이 탈락을 했고요. 이 대구 동구 군위군 갑에서는 이 최은석 전 CJ 제일제당 대표이사가 선정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신효철 전 동구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북구 갑에서는 이 88년생 이 국민추천제 전국 중에 유일하게 30대 공천이 됐습니다. 우재준 변호사가 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정희 전 북구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대구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탈락한 지역구가 5곳이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국민의힘 달서병에서는 김용판 의원이 탈락을 하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달서갑에서는 홍석준 의원이 탈락을 하고 유영화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고요. 민주당에선 권태긍 후보가 이제 출마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대구 중랑구에선 임병헌 의원이 탈락을 하고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지만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는데 지난 주말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 공천을 했고요. 네, 도태우 후보가 빠진 그 자리에 넣은 그렇습니다.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허소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이 중랑구 관전 포인트를 좀 본다면 이제 도태우 후보가 비판을 무릅쓰고 이제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그 출마를 이제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는데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이제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론이 좀 이제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게 네. 도태우 후보의 좀 동전 여론을 일 수 있는 이런 또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야권에서는 또 이 부분을 파고들 수가 있어서 변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동정 여론이 있군요. 네, 이 국민의힘이 현역 교체율을 보면 대구가 41.6%입니다. 이 12분의 5.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천을 보면 초반부에는 이 국민의힘이 현역을 살려주는 분위기였는데 이 끝으로 갈수록 이 현역 컷오프 발표를 최대한 늦췄고 이 갈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현역 교체율은 또 높게 나타났는데 이게 2016년 20년 총선에서 연달아 패배한 원인을 공천 갈등 때문이다. 라고 좀 판단한 측면과 여당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석준 현역 의원은 컷오프 됐는데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선대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이게 여당이 되면 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갈 수 있는 곳들이 또 많다는 요직들. 네. 이 점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연대를 통해서 대구 12곳, 경북 13곳 이 중에서 각각 11곳씩 후보를 냈습니다. 이 과거보다 도약한 점은 있긴 한데 중량감 있는 인사가 좀 합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운 점은 또 남았습니다. 네,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야권 연대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좀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없는 지역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구 동구 군위을인데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강대식 의원이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결선에서 승리해서 본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동구을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고 진보당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황순규 전 동구 의원이
진보당 후보로 뛰고 있고요. 대구 서구는 이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4선에 도전합니다. 대구 수성을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수성을은 이제 민주당 후보가 없지만 개혁신당 조대원 후보와 새진보연합에서 오준호 후보가 출마를 합니다. 오 후보는 지난 대선에선 기본소득당 후보로 뛴 바 있습니다. 고영진 전 대구시장이 공천을 받은 달서병은 민주당 후보가 없지만 진보당 최영호 후보가 출마를 합니다. 네, 대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이 진보당 3당 간 야권 연대가 이뤄졌고요. 이 두 곳은 진보당, 한 곳은 새진보연합, 민주당은 8곳의 후보를 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야권 연대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이 대구에서 유일하게 후보를 낸 지역구가 이 수성구 갑입니다. 이 대구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3자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6선에 도전하면서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이 출마했고 녹색정의당은 김성년 전 수성구 의원을 공천 확정했습니다. 네, 이 3자 구도도 한번 득표율 같은 걸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량감이 큰 후보 윤재옥, 추경호 후보 지역구의 구도는 어떤가요? 네, 달서을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후보에 맞서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성태 후보인데요. 사실 네.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긴 합니다. 네. 구의원과 시의원 등 12년간 지방의원으로 활동한 분이고요. 이번에 총선에 도전합니다. 달산군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에 맞서서 민주당에서는 박형명 후보가 이제 나서는데 네. 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11개 지역구를 살펴봤고요. 네. 남은 한 곳이 이제 북구을인데 국민의힘 현역 김승수 의원에 맞서서 민주당에서는 신동환 후보가 나섭니다. 또 개혁신당에서 황영헌 후보가 이제 출마를 해서 3자 구도가 됐습니다. 네, 이 개혁신당에 사실 한 100일 전까지만 해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구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대구 2명을 냈고 경북은 후보가 0명입니다. 이게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통합이 깨지면서 대구 경북의 이준석 대표가 좀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벗어났다는 점. 여기다가 빅텐트가 무산되면서 지지율 상승 국면을 못 만들었고 여기에 또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심판, 이 비판 흐름을 개혁신당이 아닌 이 조국혁신당이 또 가져가게 되면서 존재감이 전국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이 수차례 대구에서 이슈를 만들었지만 결국 이준석 대표도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면서 이 보수 정당의 대표를 교체한다는 명분이 줄었고 이 대구 경북에서는 사실상 한 발 뺀 구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을 응원했던 대구 경북 지지자들은 조금 좀 김이 빠진 네. 모양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북의 1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없는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세 곳입니다. 경북 경산시는 이제 그 국민의힘 조지현 후보, 민소속 최경한 후보가 이제 뛰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구에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정의당이 후보를 냈는데 엄정의 녹색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후보로 나서서 3자 구도가 형성됐고요. 이번 총선에서 그나마 대구 경북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관전 포인트를 굳이 꼽아본다면 국민의힘이 당선되지 않는 유일한 지역구일까, 뭐 진박 감별사의 화려한 부활일까 정도인데 앞서 이제 중랑구가 이제 또 지금도 주목받게 됐기 그렇죠. 때문에 중랑구와 함께 주목받는 지역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영천 청도 지역 역시 3자 구도가 됐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 이만희 의원이 3선에 나섰고 이 지역에서 이 공천 반대 움직임이 초반에 일다가 이 컷오프에 반발했던 예비 후보들이 탈당하면서 무소속 후보 단일화가 추진됐습니다. 이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무소속 후보로 나서게 됐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영수 농업위원장이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지역구는 현역 박형수 의원이 이 김재현 전 최고위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고 네. 민주당 후보가 없습니다. 이래서 혹시 무투표 당선이 있는 것 아닌가 했는데 네. 이 다행히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 심태성 상상수산 대표가 제가 직접 취재를 했는데 네. 본선에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강한 현역 강세가 좀 두드러졌죠. 네, 13개 중에서 이제 4곳에서 현역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경산에선 윤두현 의원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해서 네. 이제 조지현 후보를 지지를 했고요. 네.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선 현역 김병훈 의원과의 경선에서 이긴 이상휘 후보가 이제 출마를 합니다. 민주당에선 김상원 의원이 출마하고요. 네. 포항 북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민주당 오중기 후보, 경주에선 김석기 의원과 민주당 한영태 후보, 김천에선 송원석 의원과 민주당 황태성 후보, 구미갑은 구자근 의원과 민주당 김철호 후보, 상주 문경은 이미자 의원과 민주당 이윤희 후보, 영주 영양 봉화는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네. 민주당 박규환 후보가 붙습니다. 네, 이게 지역구는 국민의힘 우세가 예상되는데 야당들이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대구 경북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연합위성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 순번 발표가 있었는데 네.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이 13번, 조원희 또 농어민 위원장이 22번, 이 서재원 전 대구시장 후보가 26번을 받았고 이 녹색정의당에서는 안동시 의원 2번 출마했던 허순규 청년 공감 네트워크 대표가 비례대표 2번, 그리고 경주에서 2번 출마했던 권영국 변호사가 4번을 받았는데 이 대구보다 경북 출신 인사들이 이 대거 포진이 됐습니다. 네, 비례대표로 입성하는 후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을 위해서 뭘 살펴야 할지 정리해 볼까요? 네, 전 지역구 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비례대표 투표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건강하게 나아가는 게 올바를까 고심하신 뒤에 한 표를 던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는 의미에서 네. 오늘 시선 한마디로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제와 균형. 네, 저는 한마디로 이 결과는 유권자 잘못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투표하자. 네, 투표를 독려해 주셨습니다. 두 기자 시선 백대천, 뉴스민 천용길, 경향신문 백경열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가 지난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현장을 배현 리포터가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저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국내 최대 섬유산업 박람회 2024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박람회에는 국내 203곳, 해외 119곳 등 32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섬유업계의 고민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소리와 함께 참관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HSN, which stands for Human Safety Nature, is a biomaterial company established to protect human and nature. 이곳은 보면은 친환경하고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생분해 부분은 보면은 탄소 중립의 한 영역이고 쪽에 있는 게 보면은 폴리스터를 리사이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같은 거? 네, 같은 원사이드 염색한 거 아니에요? 네. 영남대학교 파이버 시스템 공학과를 재학 중인 한 학생이고요. 좀 전공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탐구해보고자 이번 섬유 박람회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예상한 대로 각종 기업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고 동아시아나 멀리 있는 유럽 또는 아메리카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회사들이 와서 다양한 섬유 텍스타일의 원단과 소재 그리고 기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 좀 더 이해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는 화물 운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그냥 스타트업이고요. 여기 일단 섬유가 이제 물류 니즈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운송에 대한 물류 효율화에 대한 제안을 조금 하고자 온 거라서요. 전 섬유랑은 딱히 관련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계랑 이런 것들은 다 저도 처음 보는 것들이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를 얻어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기사를 봤더니 사흘간 12,500여 명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난해보다 6.6%나 늘어난 거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 상담 실적도 좋았는데요. 2억 1,000달러 상당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향후 실제 수출과 계약 성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도 만나봤습니다. 저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신제품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일재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친환경을 바탕으로 한 거고 특히 저희가 타겟을 잡은 부분은 폐배지가 국내에서 이제 연간 600만 톤 정도 발생을 하고 50억 정도의 그 처리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폐배지 안에는 균사체라던가 톱밥 같은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가죽 그 배제조를 하는 거를 저희가 좀 연구의 주요 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여러 군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제품화가 되어
된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목표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비영리 기관이고 좀 이제 지원 연구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반을 좀 잡고 다른 산업군 자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거를 이제 목적으로 저희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동 지역으로 중동 전통 아랍복을 수출하고 있는 담당자 한재만 이사입니다. 매년마다 PID를 참석을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중국이나 인도나 다른 쪽의 바이어들은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동 지역의 바이어들은 많이 찾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도 중동 지역의 아랍 전통복이 약간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중동 쪽의 무슬림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 전시도 하고 이렇게 광고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최근에 뭐 탄소나 에코 여러 가지 재료들로 원단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직물이 자리를 잘 잡아야지만 나머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발전 섬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물들도 대한민국의 섬유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섬유로 변신한다. 이런 기능성 섬유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섬유업계의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던 이유도 섬유가 의류 제품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분야로의 가능성을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리사이클, 바이오, 순환자원 등 친환경 기반의 신소재들과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 활용될 첨단 융복합 소재를 많이 선보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주관하는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윤진원 상임부회장도 만나봤습니다. 원래 이제 대구가 섬유 산업으로 이제 성장한 도시고 또 이렇게 지역에 아직까지 뭐 중에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산업의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매년 이제 지역 업체들이 이 박람회를 통해서 각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원단 소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전시를 해서 이렇게 해외, 국내외 이제 바이어들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제일 기본 목표인데요. 원래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이후에 업계들이 힘든 상황인데 다소 모험적인 그런 시도였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이번에 성과를 이렇게 이룬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뭐 섬유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대구 경북에서 섬유 업체들이 고용률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생산 비율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조업에 그래도 한 18%를 차지하고 있고 관련된 종사자들도 약 한 대구 경북 포함해서 한 3만 명 이상 되는 그런 규모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사실 이 섬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섬유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여전히 대구 경북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섬유기업들이 제도약의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네, 배안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 소식을 끝으로 아침의 광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